지점부터 쭉 떨어졌기 때문에 과연 언제부터 떨어질 것인가를 보면 쭉 올라가고 있는 추세죠. 네, 안녕하세요. 슈퍼서민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비트코인의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예정인데요. 저번 영상에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비트코인 가격은 글로벌 M2 통화량을 약 10에서 12주 정도 후행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글로벌 M2 통화량이 지난 9월 22일에 저점을 찍고 반등을 지금까지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보다 이제 10에서 12주 지난, 그러니까 12월 말에서 1월 초가 이제 단기적 저점이 될 테고, 그 이후로는 반등을 할 것 같다라는 이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 저는 그래서 이제 12월 초중순부터 해서 이제 중순 말까지 계속해서 조금씩 매수를 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1월 6일입니다. 1월 6일에 비트코인 가격을 보면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공교롭게도 그때 예측했던 그 시기와 조금 비슷한 시기부터 이제 저점을 찍고 계속해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거의 뭐 93,000불, 94,000불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이 글로벌 M2 통화량 유동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정을 한다면 과연 언제까지 계속 오를 것인지, 언제부터는 또 조정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단기적인 예측을 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번 시간에 제가 올렸던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렸던 그 비지오메트릭스라는 사이트에서 글로벌 M2 통화량이랑 비트코인 시세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다시 볼 건데요. 저번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지금 이 초록 색깔이 글로벌 M2 통화량 YOY이고,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얼마나 올랐는지를 퍼센테이지로 나타내주는 그런 지표이고, 이 검은 색깔이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산과 여기 있는 산을 같이 하나의 지점으로 볼 수 있고, 여기 있는 이 골과 여기 있는 골을 하나로 볼 수 있는데, 이 차이가 대략 10에서 12주 정도가 여태까지 났었고, 최근에 산과 산을 비교해보면 이때가 6월 30일, 그리고 이 산이 10월 6일이니까, 즉 비트코인 가격은 이 글로벌 M2 통화량 YOY 대비해서 한 3달 정도 하고 일주일 정도 더 후행을 한 거죠. 그래서 13주 후행할 거라고 예상을 했고, 여기 글로벌 M2 통화량이 그 이후로 쭉 떨어졌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쭉 떨어졌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영상으로 말씀드렸던 게 2025년 9월 22일이 이제 유동성이 가장 저점일 때고,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 9월 22일에서 13주를 더하면 언제냐 하면 12월 29일입니다. 3달하고 한 주 더하면, 그러면은 12월 29일에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됐냐 하면은 그때까지는 계속 이제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12월 29일에 저점을 찍고 여기 저점 찍고 올라가듯이 이렇게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을 그때 했었던 내용입니다. 물론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거시적으로 큰 흐름인 유동성만을 가지고 고려를 했던 건데, 그 외에 뭐 정부 정책이라든지 금리라든지 뭐 연준의 그런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뭐 국제 정세, 뭐 전쟁이 난다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만 가지고 보는 거는 정확하진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이 글로벌 M2 통화량이 어떤 자산의 가격의 향방을 보기에는 굉장히 큰 지표로 작용하는 거는 저도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런 기업의 실적이나 이런 거 없이 오직 유동성만 가지고 그리고 신뢰만 가지고 움직이는 자산 중 하나가 이 비트코인인데, 그래서 유동성에 굉장히 큰 지배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흐름이 12월 말부터는 오르는 흐름으로 보여진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29일 언저리부터는 저점을 찍고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예측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요, 바이낸스에서 시세를 보겠습니다. 이때가 이제 12월 30일이고요 12월 30일 전후로 해서 쭉쭉 저점이 형성되다가 최고 저점은 1월 1일에 형성이 됐어요. 87,000불 정도로 1월 1일이 계속 제일 저점이었고, 실제로 반등이 시작한 것도 1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측을 했던 게 12월 말 1월 초였는데 얼추 비슷하죠. 이거는 운이 좋게 맞은 거긴 한데요, 일단 경향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건 1월 1일, 2일부터 반등을 시작해서 계속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 오르는 파형이 저는 여기에서 이 저점을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파형과 비슷하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좀 러프하게 예측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1월 1일, 2일부터 해서 87,000불, 뭐 쭈르륵 올라가서 9만 불, 91,000불, 94,000불까지 올랐다가 지금 살짝 조정받고 지금 현재 1월 6일 오후 10시 기준으로는 93,888불 정도가 됩니다. 이때 87,000불이었으니까 많이 올랐죠. 한 6% 정도 올랐는데, 그럼 과연 이 상승세가 언제까지 계속 갈 것인가 라고 반문을 할 수 있는데, 이걸 다시 여기로 가서 제가 처음에 예측했던 거는 이 하락에서 상승이 전환되는 시점을 예측을 했던 거고, 그것도 이걸로 예측을 했던 겁니다. 쭉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턴어라운드의 그 기점이 이때인데, 그러면 상승을 쭉 하다 하락으로 또 떨어지는 지점, 예를 들어 이 지점이 되겠죠. 과거에는 이 지점 이후로 쭉 떨어졌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 지점부터 쭉 떨어졌기 때문에 과연 언제부터 떨어질 것인가를 보면 쭉 올라가고 있는 추세죠 지금. 그래서 12월 22일까지 계속 올랐습니다, 글로벌 M2 통화량이. 그리고 여기서 지금 한번 꺾였는데, 이러고 또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유지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 지점을 단기적 고점이라고 가정을 하고 볼게요. 그러면 25년 12월 22일이니까 여기에 13주, 12주 정도를 더하면 뭐 한 3월 말 정도 되겠죠. 그래서 개인적인 예측으로는 3월 말까지는 이 글로벌 유동성 관점에서는 비트코인의 상승 압력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3월 이제 중순 말 이 언저리부터는 조금 매도를 하거나 비중을 조절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어떤 뭐 전쟁이 난다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나 이런 변화가 갑자기 뭐 무역전쟁이 발생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갑작스럽게 제일 먼저 흔들리는 게 바로 비트코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벤트가 없이 평탄하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린 거고, 또 반대로 이 비트코인 그리고 알트코인은 한번 관심을 받고 주목을 받게 되면 갑작스럽게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동성보다 더 많이 상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람들의 심리죠. 광기 같은 것들이 모이면서 발생하는 그런 급등세이기 때문에 3월 전에 그런 급등세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적당한 지점에서 좀 매도를 하는 방향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제가 12월 중순쯤 말씀드렸던 내용, 그리고 지금 1월 초인데 한 3주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3주 전에 예측했던 내용이 실제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뭐 운이 좋게 제가 예측했던 방향대로 어느 정도 가고 있기는 한데, 뭐 그런 것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켰고요. 글로벌 유동성이라는 그런 큰 상방 압력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의 26년 1분기의 시세는 좀 긍정적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시세를 확인을 하고 기분이 좀 좋아서 이 영상을 올려서 좀 공유를 드리려고 급하게 좀 찍었고, 오늘 코스피도 많이 올랐죠. 코스피가 거의 4,500 언저리가 다 됐는데, 우량주를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비단 지금 반도체 위주로 많이 시세가 올랐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반도체 외에 우량주들 있잖아요. 뭐 현대차, 기아차, 뭐 네이버, 뭐 이런 기업들까지 실적은 굉장히 잘 내지만 주가는 좀 눌려 있으면서 PER도 낮고 PBR도 낮고 그리고 매출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그런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 기술력과 인재가 모여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일단은 코스피의 대표 산업이자 아이템인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이 두 개 주식이 가고 나서 그 다음 차례에 꽤 큰 폭의 상승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그쪽으로 좀 비중을 많이 실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년 한 해는 뭐 금리가 오른다 내린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언제나 낙관주의가 비관주의보다는 좋은 결과를 맺게 되거든요. 26년에서도 여러 가지 일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는 하방보다는 상승 쪽으로 조금 분위기가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어떤 모든 자산들이 그렇게 될 것 같고요. 물론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고 본인들의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검증하고 테스트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모두 필요하겠지만, 이 채널을 보고 계신 분들은 적어도 이 투자나 자본주의의 그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조금 낙관적으로 생각하셔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장기간 후에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조금 이렇게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근황을 전달을 드렸고, 또 좋은 소식이 있으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